자, 2022년 고2 6월 모의고사. 아, 22번부터 하겠습니다. 22번부터. 자, 요즘 문제인데요. 고2 쉽습니다. 자, 볼게요. 거기 이제 어답트는 이런 뜻이 이제 채택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popular의 뜻이 인기 있는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parent는 또 뜻이 양육하다거든요, 동사로. 그렇다면 양육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방식, 즉 그냥 흔히 말하는 거, 육아의 팁, 대중적인 방식을 그냥 채택하는 것에 문제점을 대비합니다. 그것이 무시하네요. 우리 이제 equation은 방정식이니까 양육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당신 자녀의 고유함. 우리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명의 교육 방식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가정의 자녀가 다 다르거든. 근데 다 똑같이 국영수 잘해야 돼.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건 문제가 있죠. 따라서 rather than에서 되는 용어에서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뒤에 동사형 나와 있지? 뭐뭐 하기보단. 자, 팁 이하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대비해 볼게요. 양육의 한 가지 스타일, 한 가지 방식이 모든 아이에게 work,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take a page, 우리 이제 어떤 한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정원사의 정원사의 안내서로부터 일부분, 한 페이지니까 일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참고냐면 just as는 부접, 뭐뭐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원사가 받아들이지 없이 어떤 의심이나 거부감 없이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그 식물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서 accept하고 provide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냥 적절한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 뒤에 each 이하가 컨디션을 꾸며주죠. 목관대 생략되어 있는 거. 각 식물이 자라나서 플로리시하면 번창하도록 필요한 이 적절한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어법 얘기 하나 해보는데, 그래서 다음에 수가 부사잖아. 그래서 앞문장이 긍정문일 때 수 다음에 이 도치구문이 나옵니다. 도치구문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원래 문장이 주어가 we parents. 그 다음에 원래 이런 문장인데 도치가 발생합니다. 도치가 발생하니까 우리 이제 일반 동사잖아, 그지? 일반 동사니까 do나 does나 did, 일반 동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시제고 주어가 복수니까 do, 주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도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은 필요하대. 뭐 하는 거? 커스텀 디자인은 맞춤 설계하다야. 그렇지. 우리 자녀에게 맞춤 설계. 즉, 우리 양육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겠죠. 뭐 하도록? fit, 어울리다. 뭐에 어울려? 각 개별적
개별 각각의 아이의 타고난 욕구에 어울리도록 우리의 양육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핵심적인 요지가 되겠죠. 자, although 비록 그것이 seem 이 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보어 나와야 되겠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대요. 자, once 부사절 접속사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자, who 다음에 주어 다음에 be 동사는 정체성이야. 우리의 자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시작할 수 있죠. begin 다음에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됩니다. figure out은 알아내다.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대요. 뭘 알아내? 당연히 how to 부정사 뭐뭐 하는 방법. 우리의 양육 스타일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 변화를 이뤄낼 방법을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대. 끊어지고 뭐 하기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accepting 수용적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 대해? 우리의 자녀에 대해. 그러면 끝에 이제 we 이하가 또 child를 꾸며주는데요. 거기 we 이하에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녀냐면 우리가 축복받은 거야. 즉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신이 되는 축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도록 축복받은 그런 각 자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이 되기 위해서. 됐죠? 됐지 얘들아? 자, 요지는 말씀드렸고요. 어법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해드릴게.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rather than에서 than은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동사형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so 아까 쓴 요건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어법이죠. 도치구문 항상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 밑에서 네 번째 줄 although 다음에 절 나오는 건 알고 있고요. seem 이 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we've been blessed. 현재 수동태, 수동태 쓴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정말 신이 내는 축복이라고요. 축복받은 거라고. 그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풀어볼게요. 이 3번은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는 않죠. 그러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잖아. 가끔은 로또도 맞아야 되고요. 그치? 가끔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라운드호그 데이란 영화에서 우리 빌 머리에 의해서 연기된 빌 머리가 연기한 한 기상 캐스터는요. 자, 동사 is입니다. be forced to 부정사 뭐뭐도 강요되어지다. 하루를 반복적으로 over and over again 반복적으로 relive 다시 살도록 강요되어져요. 얼마나 재미없을까. 자, confronted부터 비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러한 겉보기에 아주 끝없는 고리에 의해서 고리에 직면해서 그런 결국 rebel against. 자, 요게 동사구입니다. 정말 저항하다 그런 말이지. 자, live스루가 살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 똑같은 날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사는 것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프랑스어를 배우고 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그의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좋습니다. 와. 그래서 learns, becomes, befriends, helps 병렬 구조입니다. 원래 helps 앞에 and가 있는 게 좋은데요. 뭐 항상 모든 문법이 항상 정확하게 그대로 다 쓰이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를 응원하는 것일까? 자, cheer on 요거 이어 동사입니다. 즉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구성된 동사구입니다. 너무나 많이 했죠 우리가. 말씀드릴게.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그 대명사는 가운데에만 올 수 있지 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cheer him on은 가능한데 cheer on him은 안 됩니다. 대명사일 때는 가운데만 가능해요. 물론 명사일 때는 가운데 뒤 다 가능하지만 대명사일 때는 가운데만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even if 비록 뭐뭐이지만 if 다음엔 가정의 내용입니다. 비록 비록 even if 다음에 이거 even if 부사가 접속사잖아. 뒤에 완전한 문장부터 나와야 되겠지? What is on repeat가 주어입니다. 반복되는 것와는 관계대명사. 반복되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복 예측 가능성도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그렇지만 완벽한 예측 가능성은 원치는 않거든. 그럼 너무 인생이 재미없잖아. 그래서 결국 핵심은 가끔은 이런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서프라이즈가 우리를 확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얼루 목적어 부정사, 우리로 하여금 오토파일럿 자동 조정 장치, 즉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항상 있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런 자동 조정 장치를 피하도록 가능하게 해준대요. 또한 놀라움은 keep 오형식 동사, 우리의 경험에 깨어있게 해준답니다. 실제로 자, neurotransmitter systems가 핵심 주어입니다. 그래서 involved 과거분사. 지금 이 문장 되게 중요하거든. 실제로 이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주석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들은 동사 are 연결되어 있지 놀라움의 수준과 연결되어 있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부연 설명 계속 중요합니다. 자, 보상들인데요. delivered 과거분사,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때에 전달된 보상들은 동사가 yield예요. yield는 동사가 그냥 무엇을 생산하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때에 전달된 보상들은요 훨씬 더 적은 활동. 그렇지. 어디에? 두뇌에 훨씬 더 적은 활동을 생산한대. 즉 두뇌가 자극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뭐보다? 똑같은 보상인데요 전달된 우리 무작위적인 예측 불가능한 때에 전달된 똑같은 보상보다 두뇌에 더 적은 활동, 즉 자극이 덜 된다는 얘기지. 즉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때에 전달된 보상들은요 두뇌에 큰 자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놀라움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야. 맨 끝에 원형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이제 주제는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예측 가능성은 좋아하지 않는다. 즉 어느 정도는 예측 불가능성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4번 볼게요. 아이고. 감이 하도 많이 해서 갈증이 많이 나가지고 찬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벌컥벌컥 마셨더니 막 춥습니다. 이 4번 질문은 괜찮죠? 한번 해볼게요. 빌딩은 inanimate object, 무생물이죠. 무생물. 건물에 뭐 생명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 다음 장 중요하네. 이 빌딩은요, inarticulate, 주석 보세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물이 아니래. 그럼 이 말은 건물은 분명히 자신을 표현하는 사물이다. 여러분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여의도에 더 현대 가면요, 아니면 예를 들어 뭐 63빌딩 가면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냥 뭐 건물이네라고 하지 않잖아. 뭔가 확 오는 게 있죠. 그죠? 뭐 잠실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가면 그거 보면서 와, 딱 확 우리에게 뭐 다가오는 뭔가가 있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자, 심지어 가장 간단한, 가장 단순한 집조차도 항상 진술을 한대. 지금 우리 아파트는, 그러니까 아파트가요, 사람들이 사는 이상적인 그런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시골 가면 막 전원주택 같은 거 많이 지어놓고 있잖아. 선생님도 고향 가면 그렇게 지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전원주택 딱 보면요, 딱 그 건물 딱 지어놓은 걸 보면 그 집주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치? 난 시골 가서 한옥 짓고 싶은데. 자, 그러면서 어떤 짓에서 그냥 원은 스테이트먼트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진술이냐면 그 벽돌과 돌 또는 나무와 유리 이거로 표현된 뭐라기보다는 words. 우리 이제 뭐 집이 건물이 뭐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말로써라기보다는 다 전치사구 병렬 구조죠. 말로써라기보다는 벽돌과 돌, 또 나무와 유리로 표현되는 그런 진술을 한대. 즉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지? 벽돌과 돌, 그 다음에 나무와 유리로 표현한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no rest도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야. 쉽게 말씀드려서 no less loud and obvious니까 절대, 그러니까 절대 덜 loud, 그러니까 절대 덜 loud한 것도 아니고 덜 obvious한 것도 아니래. 그 말은 곧 아주 시끄럽고, 그러니까 꽤 아주 크고 꽤 명확한 그런 진술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 no less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 요게 이중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꽤 크고 아주 꽤 명확하게 분명히 벽돌과 돌 또는 나무와 유리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알았지? 이어갈게요. 자, 우리가 when you see a rusting 하면 녹슨 그런 말거든. rust가 녹이야. 그러니까 녹이 슬고 있는 트레일러입니다. 뭐로 둘러싸여진? 잡초와 abandon이 버리다니까 버려진 자동차. 됐지? 자, 우리 이제 잡초나 버려진 자동차들로 둘러싸인 녹이 슬고 있는 트레일러를 볼 때, 아니면 자, brand new, 아주 새로 최신식 미니 맨션입니다. 뭐가 있는 높은 담장이 있는 최신 미니
맨션이 원래 저택이거든. 미리 맨션을 볼 때 우리는 즉시 어떤 메시지를 얻게 되죠. 그렇죠? 딱 보면서 느낌이 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 갔는데 어떤 집이 있는데요. 와, 거기 막 집 앞에 막 잔디가 좀 가지런히 이제 있고요. 그 앞에 이제 막 화단에 온갖 꽃들이 너무나 막 잘 예쁘게 펴 있는 거야. 그래서 시골집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되게 보는 사람이 보기 느낌이 좋죠. 벌써. 자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해서 비록 자 도는요 어법 얘기 하나 해볼까? 자 도는 분명히 이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 나와야 되잖아. 근데 뒤에 완전한 주어 동사 없네? 항상 말하지만 주어 플러스 무엇이 비동사. 우리 이제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이게 생략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도 다음에 they are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니까 그래서 도 대신 뭐 despite 전치사 despite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록 전혀 다른 accent 억양 뭐 실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억양 속에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그것은 stay out of here 들어오지 마 라는 메시지죠. 좀 전에 그러니까 봐봐 막 잡초 버려진 차를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막 녹이 쓴 트레일러 그치? 정말 접근하기 싫잖아? 또는 높은 담장 왠지 우리 거부감 생기잖아. 어쨌든 stay out of here 들어오지 마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즉 집이 건물이 표현하는 거죠. 벌써 딱 그거 보면서 우리가 벌써 거부감이 생기잖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종류가 집밖에 없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it is not only houses of course. 물론 거기 it is하고 that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대대 먼저 보시면요. 우리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집들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건물들, 교회가 됐건 박물관이 됐건 학교가 됐건 병원이 됐건 식당이 됐건 사무실이 됐건 이 모든 종류의 건물들은 우리에게 silently 무언으로 분명히 speak 하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잖아. 핵심은 건물을 표현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또 이따금씩 그 진술은 deliberate 단어 되게 중요하지. 의도성도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잖아. 최신 미리 멘션이야. 근데 담장이 엄청 높아.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 성북동에 가면 거기 막 언론인들, 막 법조인들 많이 살거든. 거기 빌라들 봐봐. 보면 담장 엄청 높잖아. 담장 이렇게 위로 가야 되거든. 그지? 그거는 함부로 기웃거리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store나 restaurant은 can be designed. 우리 가게나 식당은 설계될 수 있을 겁니다. so that 있는데요. 항상 이제 여기에서 이거 생략 가능한 거죠? 뭐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로 low income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 소비자들을 환영하도록 그렇죠? 그런 겁니다. 정리하면 좋아. 정리하면 그래서 건물들은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줘.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렇죠. 비록 도다음에 도절. 비록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레지스트를 기억하지는 않더라도 딱 느낌이 오는 거죠.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딱 느낌이 있죠. 그 메시지가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제목은 1번. 건물들은 to talk, to 동사 강조입니다.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건물들은 표현하는 겁니다. 알았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법 한번 체크해 볼게. 거기 있잖아.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 이제 expressed 이하가 원이 가리키는 건 a statement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써볼게. 우리 이제 no에서 이거 있잖아. 이중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야. 그래서 해석하면 그냥 꽤 뒤에 뼈가지 꽤 크고 아주 꽤 명확하게. 즉 건물이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그 건물이 만드는 그런 방식, 어떤 스타일, 그 스타일로 우리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도 다음에 이거 부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이거 생략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있는 거니까 despite 또는 in spite of를 쓰면 안 되겠지? 그 두 가지는 전치사니까요. 그 다음에 어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deliberate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지. 의도적인. 즉 우리가 건물을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속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지을 때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 집을 지을 때 나의 의도가 또 숨겨져 있겠죠. 여기 쭉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25번도 풀어볼까요? 25번도 도표인데 오랜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번. 자, 한번 풀어볼게요. 도표를 언제 풀어봤나 싶네. 도표를 풀 때는 보통 이제 거꾸로 보기 5번부터 거꾸로 보는 건데 지금 해설 강의니까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이제 여행과 관광 산업의 기여, 뭐에 대한 GDP에 대한 여행과 관광 산업의 기여. 어디 우리 이제 2019년도하고 20년도 5개 국가 각각에 대해서 한국도 관광 산업이 괜찮죠. 우리 K-팝도 인기가 있고요. K-드라마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이제 의료 성형수술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모든 5개 국가들 중에서 우리 이제 여행과 관광 산업의 기여 GDP에 대한 여행과 관광 산업 기여인데요. 2020년도가 이제 사선이죠. 사선. 이 당시 이것은 감소했습니다. Compared to 뭐뭐에 비교해서 전년도 previous year 이전 전년도에 비교해서 보니까 다 감소했죠. 솔직히 도표만 볼 줄 알면 뭐 다 풀 수 있지. 그다음 볼게요. 2019년, 2020년 둘 다에서 미국은 보여주었죠. 가장 큰 기여, GDP에 대한 여행 및 관광 산업의 가장 큰 기여를 보여주었습니다. 5개 국가들 중에서. 자, 미국 보니까 맞죠? 맞습니다. 둘 다 이제 우리 19년, 20년도 다 가장 크잖아.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은 중국. 이것도 맞죠? 그 다음은 2위 중국이 맞죠? 중국이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서 보기 3번 중국에서 여행과 관광 산업의 기여 2020년도만 보세요. 중국 보시면 이것은 자 less than a third 3분의 1 이하였다. 3분의 1 이하. 뭐보다 19년도에 대시 가리키는 게 contribution 되겠네. 이거 시험 나오겠죠. 이 보기 3번이 틀린 문장이라 거기 대시 나오면 항상 비교급에서 that하고 those 그리고 이제 수일치 항상 중요하잖아. 거기 이제 대시 가리키는 건 우리 contribution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여행 및 관광 산업의 기여의 3분의 1 이하였다. 미만이었다. 근데 보시면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좀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2019년도가 이제 1665잖아.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런데 2020년도는 667이죠. 그럼 667 곱하기 3배 해보세요. 3배면은 600으로만 해도 1800인데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3분의 1 이하가 아니죠. 그죠? 이하가 아니죠. 답은 3번이고요. 3번이고. 그 다음 점 볼게. 자, 우리 이제 2019년도에 독일 보세요. 자, 더 큰 기여. 우리 이제 GDP에 대한 여행 및 관광 산업에 더 큰 기여를 보여줬습니다. 일본보다. 19년도 보시면 19년도 일본보다. 맞지? 맞습니다. 독일은 393, 일본은 373이니까요. 반면에 2020년도는 리버 정반대가 추후였다. 2020년도 보니까요. 맞네요. 독일은 208, 일본은 234. 일본이 더 높았네, 그지? 그 다음 볼게. 2020년도에 미국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where 관계부사니까 뒤에 언제라는 문장 보죠. 뭐냐면 GDP에 대한 여행 및 관광 산업의 기여가 와우 빌리언 10억이잖아. 10억 그러니까 10억이니까 200억 달러 2천억 달러 미만인 유일한 국가였다. 2020년도에 보니까요. 미국 보니까 미국이 얼마니? 1100 이거 죄송합니다. UK 영국입니다. 영국이지? 영국은 115. 그러니까 200 미만이네, 그지? 나머지 다 200 넘고 있죠. 내가 이제 이거 한 이유가 거기 그 도표 문제에서 우리 배수사 비교 요 구문이 있으면 보통 요게 이제 내신에서 어순배열이나 또는 명작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기대했는데 이 배수사 비교가 없고 뭐 글쎄요. 이제 어법을 한번 체크해 볼게. 보기 1번에 거기 compare to 뭐뭐와 비교해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에는요 followed by 있는데 자 A 다음에 그다음에 followed by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A가 먼저고요. A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순서 관계를 잘 파악해서요. 이거는 뭐냐면 A가 먼저고 A 다음이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체크. 그 다음에 보기 3번은 틀린 문장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비교급에서 이거 스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대시 가리키는 건 앞에 contribution 단순히가 돼서 쓴 거죠.
보기 4번에는 뭐 whereas 반면에 뭐 이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기 5번에는 관계부사 where 다음에 완전한 문장 구조 이 정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6번은 일치불일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문 일단은 넘어가고요. 29번 볼까요? 29번 볼게. 29번. 자, 2번도 비록 뭐뭐이지만 쌤이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좀 더 이거 있었는데 자, even if하고 even도 둘 다 비록 뭐뭐이지만 그런 뜻이잖아. 그런 뜻인데 이게 동의어 아니거든요. 동의어 아니고요. even if 둘 다 비록 뭐뭐이지만은 맞는데 이거 다음에 가정이야 가정. 이거 다음에 기정사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록 뭐 18살이지만 그땐 이걸 써야 되겠죠? 되는 겁니다. 자, 2번 도어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institution 기관이야 기관 세계은행 월드뱅크와 같은 기관들이 사용하긴 합니다. 뭘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developed countries는 이미 개발된 거니까 선진국이야.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부를 사용하긴 하지만 끊어주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의합니다. that 이하에 동의해요. 개발은 경제성장 이상. 그렇죠. 우리 한국도 조금 먹고 살만하다면 이제는 분배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또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개발이 다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소위 개발 발전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과 우리 선진국에서 발전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성장 그리고 분배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발전이라는 것은 또한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사회 환경적 변화들. 그렇죠. 그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공정하냐, 또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 환경적 변화들이냐면 대기야 주관대가 되겠죠? 약이 되는 겁니다. 자, 뭐에 의해서? by의 목적어가 economic growth거든. 경제 성장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또는 경제 성장을 accompany 동반하는 사회 환경적 변화들을 포함할 수도 있대요. 자, 그런데 some of which 너무 중요하겠죠? 선생님 항상 말하지만 여기서요 콤마 다음에 자 우리 이제 some of which가 맞는지 아니면 them이 맞는지 이건데요. 자, 앞에 이제 주어 동사 절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뒤에 보니까 동사 나와 있지. 그렇다면 동사 두 개잖아. 접속사 필요하니까요. 이게 답이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즉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대명사일 뿐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위치의 선행사는 우리 이제 사회 환경적 변화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화들 일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일부는 긍정적이고 따라서 또 일부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인식이 성장했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대요. 어떤 인식이냐면 that 이하인 인식입니다. 여기에서 that은 that 다음에 문장을 해석해 볼게. 어떤 인식이냐면요.
자, question. 문제. 뭐에다 문제냐면 어떻게 of 다음에 how부터 간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of 이하의 how부터 간 의문이야. 어떻게 경제 성장이 사람들과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동사는 these입니다. the question 핵심 주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address는 다루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는 인식. 그럼 대신요 동격의 대시입니다. awareness 다음에 대시라고 알았니? 그래서 did 이하에 대한 인식이 발전했고요 또 계속 발전하고 있대. 즉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거지. 또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바로 선진 사회 아니겠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건 너무나 문제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 후진국적 발상 아닐까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국가들은 천천히 이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닫고 있어요. 뭘 깨닫고 있는 거냐면 자, 우리 이제 이승 가주어입니다. 그래서요 더 저렴하고요. 또한 자, much는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야기하는데 뭐 하는 것이 to 부정사 진주어겠죠. 자, 우리 이제 우리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에 노력하냐?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건 언제? at the beginning, 시작 단계에서. 그렇지, 처음부터 시작 단계에서. 즉 뭐 할 때? 계획 단계, 계획될 때. 언제보다는 피해가 나타난 후보다는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처음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를 고민하는 거,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 됐지? 그것을 이제 국가들이 깨닫고 있대. 그럼 주제가 끝났네요. 먼저 얘기하면요, 주제를 말하면 이제 경제가 우리 경제 발전이 사회나 환경에 끼친 영향, 이거에 대한 깨우침,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영향을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요. 다 이제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요. 시작 단계에서 그런 영향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이 핵심 내용이거든. 마저 하고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 this는 업무적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자,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 단계에서 이게 이제 이 경제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거. 이것을 하는 것은 자,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한 항상 불완벽하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식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죠. 하지만 자, 인식인데요. 뭐에 대한 필요성, 그러한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동사 indicate, 나타내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이해와 도덕적 관심. 그렇죠. 이 사람들이 철든 겁니다. 훨씬 더 큰 이해와 도덕적 관심이야. 됐지? 이걸 나타내는데 뭐보다?
자, 5번에 거기 was가 틀렸네요. 어법적으로. 왜냐면 앞에 거기에서 여기서 이제 앞에 indicate란 일반 동사를 나타내니까 대동사 do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시니까 did입니다. did. 그래서 뭐냐면 이전에 만연한 태도가 나타났던 겁니다. 뭐냐면요. 그러면 그 다음 that은 주관되니까 이전에 널리 퍼졌던 태도는 뭐냐면 오로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이제 물건 빨리 만들어 팔아야 돼 집중했던 그런 이전에 널리 퍼진 태도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해와 도덕적 관심을 나타내니까 분명히 의미 있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봐봐. 주제는요. 이겁니다. 경제성장의 해로운 효과. 이거 분명히 인식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알았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의 필요성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좋아요. 거기 이제 어법은 다 이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까요?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인데요.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 되게 중요한 이제 접속사의 관계성 관계대명사. 보기 3번은 수일치입니다. 우리 핵심 주어가 the question이니까요. 그러니까 수일치. 자, 보기 4번은 비교급 강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uch 대신 뭐 even, 그래서 비교급 강조 much, even, 뭐 far, still, 이거 전부 다 비교급 강조, 훨씬 그런 뜻이죠. 뭐 당연히 very 쓰면 안 될 겁니다. very는 원급 강조하니까. 보기 5번은 대동사 두에 관한 문제.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 이제 30번 풀어보겠습니다. (30번) 하자.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볼게. 자, 가장 어드밴스드, 뭐 어휘 문제인데 우리 항상 어휘 문제 풀 때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저 어휘 자신 있어요 그런 학생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담감을 가지는데요. 어휘 문제는 단어 자체의 난이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솔직히 그 수능 영어 출제 원칙이 뭐냐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을 잘 이수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어휘를 낸다는 게 원칙이지만 그걸 안 지켜서 문제죠. 어쨌든 어휘 문제도 그 어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글의 중심 내용을 잘 이제 연결시킬 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절대 어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부담감 갖지 말라고요. 자, 우리 이제 가장 진보된 군사용 제트기들은요. 자, fly by wire 외우지 마세요. 주석에 있습니다.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이죠. 자, 그것들은요. 우리 쏘 나오면 항상 밑줄 쳐야 돼요. 뒤에 뭐 있을 거니까? 이거 있을 거니까.
그래서요, 그것들은 너무나 불안정해서, 너무나 불안정해서, 자, 그것들은 필요로 하죠. 우리 automate, 자동화된 시스템 필요로 합니다.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이냐면, 우리 센스 감지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 훨씬 더 빠르게, 누구보다? 인간 조작자보다. 됐지?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조작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이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존은요, 어떤 파라독스, 역설로 이어집니다. 역설로 이제 이어졌는데요. 뭐냐면 우리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과학 기술은 이제 더 reliable, 믿을 수 있고 더 효율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조작자들은 이 과학 기술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죠? 의존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인간들은 자, 집중력을 잃어. 그런 다음에 산만해져. 그런 다음에 체크아웃, 떠나버려. 그러니까 떠나버려. 알았지? 떠나버려. 콤마 ing에서 좀 전에 lose, become, check 병렬 구조가 되겠죠? 콤마 ing 분사구문 뭐 하면서 시스템을 내버려두다. 자, 항상 우리 leave 하면 떠나다 그만해. 그냥 내버려두다, 남겨두다 그런 말이겠죠? 내버려두면서 뭐 하도록? 스스로 run,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됐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자, 우리 이제 경우에 파일럿팅이니까 동명사니까 파일럿 동사로 쓰인 거네. 조종하다 그런 말이겠죠? 경우에 거대한 에어라이너 여객기를 조종하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패시브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대요. 뭐 하는 것처럼? TV 보는 것처럼. 즉 뭐냐면 다 자동 항법 장치 작동해 놓고 그냥 자기 앉아서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종실에서 음식 먹다가 막 뭐 그런 게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내가 그 기사를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거의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기술을 더 믿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것은 fine,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할 때까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괜찮대. 그럼 지금부터는 반전이 되겠죠. 봐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 과학기술에 그때도 의존할 수 있을까?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과학기술이 어떤 주도적으로 아니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the unexpected, 예기치 못한 상황은요, 동사 reveal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게 핵심 내용인 거야.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그때는 인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됐지? 자, 그래서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what we bring to table, 우리가 자 bring something to the table. 이게 뭐냐면 무엇을 제기하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기하는 것은 flexibility, 유연성, 그렇죠, 융통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성, 융통성,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기계들은요,
기계들은 collaborate, 협업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공동의 목표에 펄스, 추구해서 협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들은 단순히 그냥 뭐만 하는 거야? 도구로서 이바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관리자가 oversight, 관리 감독을 포기할 때 이 시스템은요, 당연히 심각한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less가 아니고 more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주제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과학기술에는 분명히 인간 조작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지?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31번인데요. 31번인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 방학 때,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재죠. 우리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기출독해 하고 있잖아. 그 시간에 다뤄본 질문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기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 하면서 좋은 내용들 또 분명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다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31번 풀어볼게. 자, 우리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추종자. 자, 팔로워는 규정될 수 있답니다. 그들의 어떤 어떤 포지션. 자, 부하로서의 직책에 의해서 아니면 그들의 행동. 자, go along은 뭐 따르다 그런 얘기니까. 자, 리더들의 소망에 따르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즉, follow는 누구냐면 그냥 부하 아니면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게 follow. 그런데요, 버시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는 follow, 금방 말한 부하 또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게 아닌가 봐요. 하지만 follower들은 또한 파워를 갖는답니다. 리드할 파워를 갖기도 한데요. 즉, follower는 empower 동사로 말 그대로 힘을 주다니까요. 리더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vice versa, 반대도 마찬가지인. 알아두셔야 돼 이거. 그래서 뭐 as 있으니까요. 자, 팔로워들은 우리 이제 리더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말은 팔로워가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따르기만 하는 사람, 그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 말 아닐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뭔 소리냐면 자, 이것은 계속 볼게. 이것은 금방 이것은 이끌었대. 거기 보니까 자, read 목적어 그다음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일부 리더십 분석가 로널드 하이페츠와 같은 일부 리더십 분석가들로 하여금 투부정사 피하도록 이끌었대. 자, 거기 보니까요.
avoid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follow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애초에 그냥 follow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이끌었고요. 피하면서 뭐 하도록? refer to, 지칭하다. 여기서 avoid하고 refer to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권력 관계에 있는, 그래서 power relationship이니까요. 권력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 뭐라고? citizen, 시민들 또는 구성원들로 refer to, 지칭하도록 이끌었대. 즉 이제 follow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follow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아까 말해서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사람, 이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하이페츠가 분명히 이 사람의 생각이 옳대. 옳대. 자, 어떤 생각이냐, 뭐냐면요, 대대해 보세요. Too simple a few followers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친 적 있죠? 자, so as to 함. 요거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어나 이 어순 그냥 강조 표현이야. 그러니까 요거 부사기 때문에 먼저 이게 나오는 겁니다. 부사는 이걸 꾸며주는 거니까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강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한 관점이야. 우리의 follow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 즉 follow는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은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하이페이지 생각이 분명히 옳대.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갑니다. follow는 우리가 알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 다음 문장. 그래서 현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ow, wind up ing 뜻은 결국 뭐뭐이다 그런 얘기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결국 both A and B reader가 되기도 하고 follower가 되기도 한대. 그러니까 reader가 될 수도 있고 follower가 될 수도 있대. 자, 그러면서 그 category 뜻은 범주, 그 범주는 꽤 정답 넣을게요. fluid, 유동적인. 왜냐하면 자, follower도 될 수 있고 reader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되게 유동적인 거죠. 즉 얘는 평생 부하야. 그런 거 없다는 얘기지. 계속 갈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follower로서 우리의 행동은요 change, 바뀐대. 뭐 할 때? 우리의 목표가 objective, 우리의 목표가 바뀔 때. 자, 무슨 얘기냐? 영어 공부해 할 때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약간 리더가 되겠죠. 그지? 그런데 우리 같이 막 그 음악을 얘기할 때 선생님 음악 잘 모르거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음악에 정말 조예가 깊은 학생이 있어. 그럼 그 학생이 선생님의 리더가 되어주겠죠. 맞지? 아니면 선생님이 막 춤 배우고 싶거든? 근데 선생님은 춤을 진짜 못 춰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춤에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선생님에게 댄스의 리더가 되어주겠죠.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까 정답, 우리의 그 범주가 되게 유동적인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의 댄스일 때는 그 학생이 나의 리더가 되는 거고요. 영어 공부할 때는 내가 그 학생의 리더가 되어주는 거고. 그죠? 즉, 입장이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죠. 유동적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볼게. 만약 내가 우리 이제 음악에 있어서 너의 판단을 신뢰한다면 뭐보다 내 판단보다 너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면 나는 당연히 너의 리드를 팔로우 하겠죠? 뭐에 대해서? 너의 리드인데요. 뭐에 대한 리드냐면 위치부터 간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서 위치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위치 이하가 간 의문으로서 전사 운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의문사는 which concert입니다. 어떤 콘서트에 주어 우리가 동사 attend 참석할지에 대한 너의 리드를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팔로우하고 이 친구가 너가 리더가 되겠죠. 그러다 볼까? 비록 네가 공적으로는 직책상 나의 부하이더라도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내가 리더고 네가 팔로워야. 그런데 이 음악에 대해서는 내가 팔로워하고 네가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만약 내가 낚시의 전문가라면 또는 당연히 where we fish 간 의문 어디에 우리가 낚시를 할지에 대해서 나의 리드를 따르겠죠? 이제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우리의 공식적인 직책이나 또는 데이트 이하인 사실 내가 어제 콘서트에서 너의 리드를 따랐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낚시에 대해서는 또 내가 리더, 네가 팔로워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팔로워의 개념은요 되게 유동적이다. 됐지? 그 주제 얘기할게. 주제 뭐냐면 우리 모두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팔로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런 말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이제 어떤 목표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팔로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팔로워라는 개념 그런 개념을 쓰기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 가면 선생님 아들이 힙합 되게 좋아하거든? 그럼 힙합에 대해서는 내가 팔로우하고 선생님 아들이 리더가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2번부터는 선생님이 강의를 또 이미 해서 이제 올려놨고요. 맨 끝에 41번, 42번 질문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질문까지 할게. 이거 지금 되게 괜찮은 내용이거든. 보통 이 41, 42 문제는요 되게 내용이 좋아. 내용이 좋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공부해볼 만한 질문들이 많아. 근데 43, 44, 45번은 정말 그냥 아주 교훈적이긴 하지만 일단 간단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common sense 상식이거든. 즉 상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common sense에 따르면 우리 상식에 따르면 대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후 이하인 사람들과의 토론인데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토론이 우리 대철조는 should produce입니다. 좀 더 아주 온화한 태도,
집단의 모든 사람에 대한 좀 더 온화한 태도를 produce 할 것이다. 즉 토론하면 우리 이제 슈드는 무조건 뭐뭐 해야만 한다 하지 마. 슈드 자체는 그냥 뭐뭐일 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 기본적으로. 그럴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론하면 서로 입장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we are the world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항상 그런 게 아니래. 이게 주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거든. 집단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토론하면 서로 이제 좀 양보하면서 되게 막 태도가 더 온화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항상 그런 건 아니래. 그래서 이 집단 양극화에서 양극화에서 자 우리 이제 일정 기간의 토론은 동사가 pushes 우리 이제 그룹 멤버들을 푸시한대 뭐하도록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어떤 방향으로 그들이 이미 incline은 기울어지게 되니까 이미 선호하도록 기울어졌던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푸시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극단으로 간다 그런 말이 되겠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이제 우리 잘해보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집단 양극화는 결국 우리 이제 이 태도의 방향을 리버스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ccentuate 뭐 한다고? 강화하는 겁니다. 태도, 그러니까 held 이하가 attitude 꾸며주는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태도를 오히려 더 강화한대. 그렇다면 이미 이제 주제는 끝난 겁니다. 우리 이제 주제 이미 끝났어. 거의 제목이 이제 41번 보시면 좀 이따 답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토론이 집단 양극화 속에서 서로 더 극단적인 입장을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압력이야. 두 가지 압력들이 이 개인들로 하여금 좀 더 극단적인 집단 토론 후에 좀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푸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 이유. 자, conformity 하나 되게 중요해. 순응, 즉 따르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 뭐냐면요, 내가 태도를 바꾸면 우리 집단 내 사람들이 너 뭐야, 너 저리 가. 그거 죽어도 싫거든. 자, 그래서 우리 순응과 또 affiliation 무슨 뜻? 소속. 원래는 affiliation이 이제 제휴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 그래서 우리 순응과 이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집단 양극화에 기여한대. 즉,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순응과 소속에 대한 욕구.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단의 대다수가 우리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면 what could be a better way of fitting in? fit in 자체가 어울리는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 대다수와 의견 일치하는 것보다 이 집단과 어울리는 것에
더 좋은 방법이 대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동의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리고 또한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agreeing 하고요. 뒤 and 다음에 taking 하고 병렬 구조야. 그래서 동의하면서 심지어 그 주장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 다시 한번 taking his arguments one step further 그 주장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어? 이게 제일 좋겠죠. 동의하면서 더 열변을 토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또한 경향이 있대. 거기 이제 for like-minded people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뒤 부정사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서로 뭐 하는 거? affiliate 서로 함께하다, 뭉치는 경향이 또 있대. 됐지? 자, 이것이 콤마 위치 부연 설명. 이것이 바로 강화, reinforcement. 우리 existing 기존의 의견에 대한 강화를 제공하고 또한 그 의견들에 대한 사람들의 confidence, 확신을 증가시키고 게다가 또한 또 lead to 이끌어준답니다. 발견, 그 의견들과 counterpart, 반론, 뭐에 대한 opposing, 반대되는 관점들에 대한 반론에 대한 새로운 이유들의 발견을 이끌어주고요. 또한 conflict, 상충되는 아이디어들에 대한 노출을 reduce, 감소시켜준대. 와, 선생님이 일단 해석을 쭉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There is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의미상의 주어 서로 affiliate, 뭉치는 경향이 있대. 근데 이것은 콤마 which 이하에 provide, 그 다음에 increase, 그 다음에 lead to, 그 다음에 reduce. 다시 한번 쓸게. 여기서 provide. 두 번째가 어디 있니? increase. 그 다음에 lead to.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and 그 다음에 reduce. 이게 전부 다 병렬 구조. 알았지? 그래서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에서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대. 이것은 첫 번째 1번 요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의견에 대한 강화를 제공해 주고요. 두 번째 자, 그 의견들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을 증가시켜 주고요. 자, 세 번째 자, 발견인데요. 무엇을 하면 새로운 이유, 뭐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과 또는 반대되는 opposing, 반대되는 관점들에 대한 반론. 이 반론에 대한 새로운 이유의 발견을 이끌어주고요. 자, 마지막 또 뭐냐면 상충되는 생각들에 대한 노출을 줄여줄 수 있대. 그래서 서로 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이유 두 가지 있다 그랬지?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의 노출은 introduce 뭐 한대? 도입한대. 그러니까 도입해준대요. 새로운 이유, 뭐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지. 금방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원래 좋아하던 방향으로 더 간다 그랬잖아. change 하는 게 아니죠. maintain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은 어떤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새로운 이유를 또 도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존 입장을 더 유지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be opposed 뭐뭐에 반대하다가 이미 총기 규제에 이미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주장들입니다. 너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주장들을 듣게 된다면 그럼 오히려 그래 맞아 오케이 얼씨구나 잘하는구나 하라는 얘기지. 그럼 더 자기 생각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end up 결국 뭐뭐하다 결국 더 반대하게 될 거야. 네가 처음에 우리 이제 you were opposed.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반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결국 반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총기 규제 반대했어. 그런 상태에서 막 토론을 들으면 내가 처음에 반대했던 그 이유들에 추가적으로 더 여러 이유를 듣게 되니까 내 생각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제는 다시 말할게.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희 집단 양극화에서 우리 토론은 우리 생각은 서로의 입장을 더 양보하면서 이해를 더 해줄 것 같지만 이해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토론은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게 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았지? 그러면서 이유가 두 가지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수능과 소송 욕구. 두 번째는 토론이 더 추가적인 자기 주장에 대한 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되셨죠? 41번 정답은요. 5번이거든. 봐봐. 검은색은 더 검어지고 흰색은 더 밝아진다. 즉 오히려 더 극단적이 된다. 그러니까 검은색이 더 검어지고 흰색은 더 하얘진다. 더 극단적인 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 예상과는 다른 거죠. 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